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서인 작가를 모시고 대한민국 5년 뒤 그런 신점 예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너무 뜬금없긴 한데 우리가 지금 5년 뒤에 갑자기 지금 뭐 대선도 코앞이고 막 이런 그죠. 시점에서 네. 5년 뒤를 갑자기 예측하겠다고 하니까 되게 뜬금없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실 제가 요새 좀 나라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죠. 하루에 3끼밖에 못 먹고 잠도 8시간밖에 못 자고 정말 슬픕니다. 아침에 막 세수도 하고 그러고 세수도 있어요. 하고 머리도 그래서 좀 나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근데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막 요 대선 후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막 그러시는 분들은 당장 무언가 망할 것 네, 같고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예. 네, 좀 길게 넓게 좀 보면서 이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뭐 이런 의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윤서인 작가는 뭐 대단한 예언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렸던 만화들을 보시면 뭐 세월호 만화도 사실 몇 년 뒤에 보고 보니까 오 그래 맞다니까. 이렇게 똑같이 그려낼 수가 네, 막 이런 뭐, 생각들을 네. 만들게 하는데 지금 그럼 우리가 5년 예측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5년 예측을 할 거냐면은 뭐 지금 가까운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바로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의 수와 네네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의 수, 네네. 뭐 이렇게 그냥 두 개를 한번 가볍게 나눠서 안철수가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나눠볼까요? 사실 근데 진짜 문과 안은 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문과 안은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뭐 이렇게 초록색 옷 입고 나온 의원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저기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건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사실 맞습니다. 보고 지금 좀 그 안 선생님이 예. 좀 뭐 사드를 배치를 하면 갑자기 해야 또 된다. 말을 바꿔서. 네, 그런 게 사실 좀 보수표를 이렇게 그렇죠. 끌어올려고 지금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게 그거라고 사실 봐야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을 찍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그거라고 봐요. 그게 그건데 네. 조금 더 덜 두들겨 맞기 위해서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죠. 차라리 예. 안이 되면 더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수가 없어져 버리지 맞아요. 않을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좌우가 되면서 이게 이상한 상황이 저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선택을 정확하게 받는 게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문 시대가 오면 그 시대도 또 대비를 해서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길게 또 보고 그렇죠. 그 뒤에 5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울고불고 이렇게 나라가 망한 백성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답이십니다.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나라는 망하지 않을 텐데 네네.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를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한번 뭐 대충 대비는 5년 좀, 예. 대비할 겸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알겠습니다. 그냥 뭐 문이든 아니든 저런 뭐 문통령이 된다라는 그냥 주제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네네. 문통령이 됐을 때 한미 관계는 한미 어떨까요? 관계. 한미 관계 뭐 예상하는 바죠. 예. 일단은 그분이 갑자기 뭐 미국한테 갑자기 친하게 하겠다. 갑자기. 북한한테 내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겠다. 두려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죠.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길과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얼마 전에 미국에 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미 관계는 여기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 대한민국에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만. 저는 뭐 일단 한미 관계는 경제랑도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거나 한국이랑 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은 미국과의 이런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뭐 신용 등급도 걸려 있고 그런 예. 것들이 분명히 좀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미 관계가 우리의 뿌리나 마찬가지인데 좀 흔들릴 거라고 예. 보고요. 일단 홍 대통령이 되면 거기 좀 더 돈독해지고 더 같이 돈독해지고. 갈 거라고 보는데 음, 재밌는 거는 우리는 항상 한미 관계가 좀 엇박자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이 좀 이렇게 민주 대통령이 예. 되면 우리는 또 막 이렇게 보수 대통령이 갑자기, 되고 왜 이렇게 엇박자가 항상 날까요? 특히나 요번 같은 네. 경우도 또 엇박자 느낌이 예. 많이 들어요. 저기는 분명히 강경한 대통령이 네. 들어섰을 때 우리도 좀 그런 강경함이 필요한데 좀 조금 또 엇박자 걱정이 들고 예. 일본이 지금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좀 껴서 이렇게 좀 편승을 하면 말 등에 이렇게 뭐가 붙듯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좀 걱정은 들어요. 한명이 걱정 듭니다. 네. 한미 관계 네.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네. 경제에 대한 문제랑 이제 뭐 연관을 지을 것이 우리 뭐 후손 세대들 뭐 취업 문제나 이런 것도 이제 연관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업이 그렇죠.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번에 그 홍 캠프에서 나온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떤 멘트입니까? 가장 멋있는 말. 기업에게 기업에게 자유를
또 서민에게 기회를. 기회를.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말 딱 들으면 웃기지 마라. 기업에겐 규제를, 서민에게 수당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양 캠프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데, 지금 문리 대세가 되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서민에게 진짜 기회를 주고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기업에게 자유를 주는 그거를 그렇죠. 이해를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버리는 순간 분명히 나라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번에 그 토론할 때도 그랬잖아요. 문재인이 바로 청년 수당 안 줄 거냐. 네. 그럼 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질문을 받아봐라 이렇게 하고 던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러니까 후보는 제일 답답한 게 그게 직결되는 게 20대예요. 그렇죠. 20대 청년들 취업을 앞둔 청년들 또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기회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바로 기업이 자유롭게 줬을 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일자리 또 뭐 그렇죠. 왜 해외 도전하고 하는 그렇죠. 것들이 다 그런 경제가 잘 돌아가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취업과 또 고용의 유연성이 됐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기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얼마를 내놔라. 그거 나 타먹겠다. 이러면 50만 원 받겠다, 100만 원 받겠다, 뭐 이런 수당 얘기들이. 복지를 내놔, 애 낳으면 얼마 줘, 뭐 둘째 낳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가는 거는 맞아요.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공무원들이 더 큰 힘을 얻고 더 갑질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조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답답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5년 뒤입니다. 지금 다. 바로 얼마 있다 우리한테 닥칠 일이고 우리 청년층한테 닥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난 상관없어. 역시 이 나이에 뭐 내가 뭐 됐지 뭐 나는 나이 지금, 내 나이가 괜찮아. 어때서 괜찮아. 나는 너무 걱정돼요 청년들. 맞아요. 이게 참 그런 문제부터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말했던 취업이나 일자리 문제도 분명히 어려워질 거다. 왜냐면 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기업에서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업 옥죄기를 들어가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게 이 투표를 열심히 한다고 나라가 잘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대통령이 이상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갈아엎었어. 갈아엎고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네, 진짜 안정돼 있고 그게 끓어오르기 전에 이렇게 조절이 잘 되고 압력이 폭발하기 전에 이렇게 그렇죠. 잘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잘 돌아가는 안정된 사회가 잘 사는 사회죠. 맞아요. 우린 그걸 해서 갈아엎었다고 잘 살 게 아니에요. 국부의 창출은 그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좀 사람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압력밥솥도 그렇죠. 그 증기가 모아진 상태에서 뜸이 들어야 이제 밥이 되는 건데 그 모아진 상태에서 터져버리면 그냥 밥솥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터지는 거를 우리의 힘으로 민중의 너무 힘으로 멋있다고 생각해. 총궐기를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슬픈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막 내전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갈아엎고 하는 나라를 밖에서 보는 심정은 쟤네랑 뭐 하면 안 되겠다. 저기랑 불안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 예측이 안 되는 나라인데.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멋있다고 하고 너네는 왜 안 하냐 이러고 막 이러니까 참 슬퍼. 그러는 5년 뒤에 아무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세월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월호 이야기와 뭐 오늘 문캠프에서 있었던 뭐 그런 일들을 한번 엮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문통령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일단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오늘 마침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오늘이 정확히 여러분들 4월 17일입니다. 그 문재인 캠프의 유세 차량이 그렇죠. 뭐 이렇게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깝죠. 그리고 드는 생각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맞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아니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것까지 손이 닿을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는 늘 하는 말이 세월호는 매년 우리나라에 계속 바다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후로도.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얼마나 성역화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안타까운 희생을 계속 어떤 투쟁의 도구로 쓰면서 온갖 너무 지금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본인의 유세 차량으로 일어난 그 사고는 과연 그거랑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그걸 할 거냐. 그거 했던 무슨 특별 조사, 진실을 하고 그 추모하고 하는 것들을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이중잣대가 벌써 들어가 있다는 거죠. 벌써 본인들 잣대 같았으면은 지금 벌써 소상한 사건의 경위를 다 밝혔어야 되고
오늘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7시간 안 지났을 겁니다. 예. 그럼 문 후보가 뭘 한다는 했는지에 거죠. 대한 걸 다 밝혀야 되고 본인들이 뭐 보상 대책이나 이런 것도 다 발표를 해야 되고 심지어 본인이 대표니까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본인들 그게- 논리대로라면. 그게 너무 집권을 하기 위한 그 기존에 있는 세력들에 네. 대한 공격과 그렇죠. 그걸 끌어내리기 때만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본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곧 자기가 이제 진짜 그 자리의 기득권과 그렇죠. 힘의 권력의 정점에 올라간다는 핵심. 거죠. 그 다음부터 그걸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들이 다 배치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전 그게 상징적인 게 세월호 사고라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대형 사고 안 날 자신이 있어요. 맞아요. 완벽하게 구조할 자신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 요 사건부터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가 저는 아주 좀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죽음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어떻게 할 것이냐, 것인가. 본인이 했던 말과 어느 정도의 배치가 되게 할 건지 저는 좀 지켜볼 생각이에요. 대국민 사죄도 막 해야 되고 이제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단순 세월호 문제로만 온다면 세월호가 뭐 세월호 특조위를 다시 만든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문통령이 된다면 5년 뒤에 세월호가 정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좀 얘기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네, 됩니다. 네. 이제 또 네. 솔직히 원래부터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 사회 분위기라는 것이 이런 말을 하면 억압되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좀 성역이었는데 네. 지금도 뭐 성역이에요. 약간 뭐 종교 집회처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 같고 5년 후쯤에는 더 지금 벌써 제가 놀랬던 게 어제 야구 그 하더라고요. 아. 뭐 응원 금지, 뭐 노래 금지 하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막 선수들도 막 글러브랑 모자에 그렇죠. 다 그 리본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잊어야죠.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죠. 그러니까 일상으로 네. 돌아와야 돼요. 네. 그거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는 다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잊지 그렇죠. 않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저놈을 복수할 거야, 죽일 거야, 잊지 말아야지 원수를 이쪽으로 자꾸 이거를 그렇죠. 어떤 나쁜 악을 만들거든요. 분노 조장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이제는 그만해야죠. 이제는 그렇죠. 정말 잊지 않는 시스템과 예. 안전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요 5년 후 문통령 시대에는 그런 쪽으로 잘 뭔가 보강이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똑같이 사고는 계속 일어났고 그냥 그 세월호 구원만 덧없이 하늘에 빙빙 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라는 지금 건져 올린 그 철 구조물을 아마 뭐 박물관화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역의 어떤 네. 상징물의 정점으로 또 쓰겠죠. 네. 그걸. 그런 게 막 5년 동안 더 종교적인 걸로 더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좋게 보지 않으면서 더 그런 괴리는 점점 더 멀어질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봅니다. 또 그들만의 리그가 네. 거기 생길 테고. 그래서 좀 안타깝고 앞으로 일어날 사고나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재난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봐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집권 후에 생각을 안 하는 게 전 참 안타까워요. 그게. 그렇죠. 본인들이 집권 후에 생각을 안 해놓고 정권 뒤집자라고 지금 네. 나와버린 게 뒤집는데 현실이.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시위하면 물도 끄겠다. 아니 자기들이 접견하면 시위가 없을까? 맞아요. 네?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맞아요. 한 알팜 네. 한 걸음만 더 보면 안타까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걸음만 더 보려고 이런 걸 찍고 있는 거예요. 좀 한번- 보시라고. 이거는 오히려 그분들이 좀 보시고 좀 대비도 하고 이제는 그죠. 자기들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그죠. 그 후에 좀 생각도 좀 해서 나라를 좀 안정적으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생각이라니까. 맞습니다. 진영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어차피 세상이 만약에 바뀐다 그래도 당장 망하진 않을 텐데 나쁘게 망하는 경우들이 생길 테니까. 우리는 난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거라니까. 아 맞아요. 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착한 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통령이 된다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 일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감히 여쭤보는데 그런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는 문통령이든 홍통령이든 문통령이든 뭐 안통령이든 안통령, 뭐 그냥 대동단결이 조통령.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냥 반일이에요. 지금 나온 모든 후보군에는 다 비슷합니다. 네. 다 그냥 반일에 특화된 예. 누가 더 세냐 약하냐 차이는 있는데 내가 보기엔 다 세.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본과의 관계는 사실 앞으로 좀 악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일본 악화되면 어때? 꺼지라 그래. 아. 성형 통화사업 하지 마. 아 그러니까 모든 게 이성을 다 잃어요. 우리한테 뭐가 좋을까보다는 그렇죠. 그냥 싫은 거야 쟤네가. 그냥 이런 쪽으로만 다 가는데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지도자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국민들한테 좋은 게 좋은 있잖아요. 게 있으면 좀 국민한테 좋은 걸 해야죠. 싫어하지만 그렇죠. 국민들한테 좋은 게 있다면 지도자면 욕을 먹더라도 그걸 하는 게 용기인데. 지도자라고 봤는데 지금은 모든 홍 통령이든 문 통령이든 안 통령이든 다 아니든 똑같다고 뭐, 보거든요. 일본과의 관계는 좋게 해야 돼요. 예. 아니 지금 뭐 미국이랑 우리 그 라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왜 우리 우방이고 엄연한 왜 그렇게 과거 비즈니스에만 다 그렇게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속이 상하는 게 지금 저희가 방송을 찍을 때 이런 방송 장비들마저도 다 일본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한국 핸드폰 쓴다, 삼성 핸드폰 쓴다 이렇게 좋아하지만 저희가 또 이 공장을 가봤잖아요. 핸드폰을 만드는 그 원천 기술과 기계는 다 일본 거거든요. 그걸 진짜 봐야 돼요. 예, 일본과 멀어진다? 그럼 왜 그러죠? 예, 왜? 멀어져봤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일까를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일본과 네. 멀어지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 일본과의 과거사 비즈니스로 지금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크게 이익을 봐요. 그렇죠. 지금 뭐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예. 그게 어떤 인간적인 거나 정의로움으로 너무 크게 포장이 돼 있고 또 하나의 그 세월호 같은 성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 안 하려고요. 너는 왜 안중근 의사 탄신일을 몰라? 아니에요. 사형 선고일을 사형 선고일을 왜 몰라? 미치겠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정작 사형일은 조용하더라고요. 예 사형이란 조용한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독립운동가를 그럼 다 챙겨야 되느냐? 챙길 수가 없을 뿐더러 그분들의 그런 감성 공격은 정말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막 이루어지는 것 좀 같아요. 위험한 방송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얘기는 막 하는데 점점 앞날이 걱정되고 있어. 나. 그러면 네. 우리 모두의 적인 주적인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말은 하고 가고. 예. 어쨌든 일본은 나쁜 나라고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아 네. 끝. 과거사 청산합시다. 끝. 네. 북한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문통령이 된다. 그럼 북한과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런 거 극단적인 예로 뭐 아주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다빨갱이 소굴이 될 거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네. 최악의 경우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냥 저는 베트남에 답이 있다고 봐요. 아 베트남 월남이랑 월맹의 관계를 보면 그렇죠. 너무 우리랑 똑같아요. 아, 똑같죠. 그때 남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랑 베트남 월남에서 네. 했던 문화 예술인들이나 했던 말들이 지금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네. 신문과 뉴스와 인터넷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답이 있어요. 아, 문통령이 되면 정말로 뭔가 평화의 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가 되겠죠. 아마 정상회담도 전 할 거라고 보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손을 둘이 잡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흔드는 요게 저는 대한민국이 큰 망조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너무 자유 소름 대한민국에게는 돋는, 망조입니다. 큰 소름이 예. 돋는 순간이 아마 올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뒷단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떤 일들이 오갈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뭐 네. 개성공단을 몇 배로 늘리겠다부터 해서 뭐, 대북 네. 지원 이야기 뭐 대담하자 뭐 김정은을 찾아가겠다부터 해서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아마 문 통령과 홍 통령의 가장 큰 차이가. 극단적인 차이죠. 안 통령은 어떤가요? 둘 입장에서. 안 통령은 그 당 원리는 원래는 친북이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 당에서 그죠. 말하는 건 그래서 원래 당에서 말했던 것도 사드 반대였고 했는데 갑자기 당의 논리와 그러니까. 후보의 논리가 반대가 됐어요. 나 저거 모르겠어. 네, 그래서 아마 뭐 저는 뭐 홍 후보 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만 홍 후보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저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당이랑 그냥 호남 1, 2중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똑같은 당인데 뭐 그렇게 다른 척을 하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안이 되면 조금 낫지는 않을까? 대북 관계가요. 왜냐면 덜 친하니까. 근데 저는 어쨌든 네. 요새 제일 느끼는 게 네. 무장한 평화라는 말을 했잖아요. 아, 무장 평화. 무장 평화라는 네, 진짜 무장 워딩을 평화라는 면에서 홍 후보가 썼습니다. 홍 네. 후보는 참 제가 좋게 보고 저랑 생각이 일치하는 후보예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평화거든요. 아니면 이제 노예가 되는 건데 과거, 네. 이건 네.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국사 공부하다 보면은 과거 조선 말에 뭐 6.1준이었나요? 누가 해가지고 중립화론을 막 펼칩니다. 조선을 중립화로 내버려 둬라.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 조선은 힘이 없으니까 중립국의 힘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럽을 보면 스위스는 중립국을 했어요. 왜냐? 국방력이 워낙 강하고 경제력이 세니까 건드려라 니네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용병도 많이 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내뱉는 건 아닌가. 참 그게 이상론인데요. 아, 그렇죠. 보면은 우리가 무기를 다 내려놓고 너네도 내려놔라. 다 내려놔. 우린 그럼 평화의 전쟁 시대. 그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스템 속에서 탁 선진 뭐 이렇게 하겠는데 다 총 들고 있고 무서운 무장평화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서로 건들면 고소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법이나 시스템으로 다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룰에 의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물론 그래도 분탕은 있지만 어쨌든 덜 하잖아요. 덜하게 예. 최대한 덜한 건 난 지금의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학교 가서도 안 당하려면 그렇죠. 왕따도 안 당하고 하려면 내가 힘이 덩치도 있어야지. 크고 힘이 있으면 맞아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단순한 거 다 느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다녀보고. 맞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이상론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5년 뒤에 이런 이상론들이 더 펼쳐질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걱정이에요. 네, 북한이 맞습니다. 더 무장이 더 이제 예. 되고 진짜 북한의 기술도 좋아지고 그렇죠. 미사일 막 진짜 미국까지 막 날아가고 날아가고 정확히 날아가고 그런 시대가 되고 예. 우리가 그거를 또 이렇게 시간을 줘서 또 보장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문통령 시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눈앞에 5년은 평화로울 거예요. 예. 왜냐 왔다 갔다 하고 북한도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해줄 거고 서로 화해 무드가 있지만 그 화해 무드야말로 정말 우리를 위험에 더 빠뜨리는 위협하는 건데 거죠. 예. 그거를 약간 뽕 맞은 것처럼 우리 이제 이것 봐 예. 행화롭지 그게 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과거 DJ 노무현 때 똑같잖아요. 그 당시는 평화로워 네.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핵 위험 있고 어디 뭐 영평도 네. 포격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참 우리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네. 뭐 문화예술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통령이 집권을 하면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될까? 뭐 일단 지금은 예. 다들 신나 있죠. 신났죠. 자기들의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도 자기들 세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니 그래서 뭘 손해를 봤냐고. 뭐 블랙리스트 이름이 올라갔대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당한 피해가 뭔지 잘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거기 안 올라갔으면 뭐 이익 본 거 있나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뭉쳐서 한 명당 100만 원씩 나라에서 받겠다라고 소송 냈더라고요. 100만 원. 거기라도 빨리 낚여야 되나? 난 안 해주겠지. 안 해주죠. 아마 블랙리스트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블랙리스트 집단 속에서도 블랙리스트일 거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실 블랙리스트는 있잖아요. 블랙리스트가 한 명 아니야 나 이렇게. 저는 뭐 네. 이제 암흑의 시대가 될까요?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이 왜 나라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지 전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리스트를 해서 누굴 주고 안 주네. 아니 그걸 왜 받아요? 맞아요. 문화예술도 시장 경제잖아요. 자기들은 재밌는 것만 보잖아요. 재미없으면 자기들도 안 봐요. 맞아요. 그럼 자기들이야말로 다 모든 예술인이 아름다운 행동을 하나? 안 한다니까요. 재밌는 것만 쏙쏙 보고 제일 클릭수 높은 것만 더 많이 보지 안 본다니까 재미없는 거는. 그러니까 그 재미없는 거에서 돈을 주자는 얘기인데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역시 우파에서 가장 재밌는 만화를 그리시는 작가님답게.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네. 뭐 사실 상관없어요. 뭐 블랙리스트 뭐 나한테 지원 언제 받아본 적도 없고 그죠. 뭐 우파 정권이라고 나한테 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블랙리스트 이 존재 자체는 사실 좀 웃기는 일이고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위헌의 소지도 네. 있지 않나. 굳이 저런 걸 왜 만들어서 들키고 앉았나 이런 생각 그렇죠. 하는데 아유.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 왜 문화예술인은 돈을 주냐. 그쵸. 안 줬으면 왜 줘야 되냐. 네, 근데 그걸 저- 당연히 받아먹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돈 안 주냐라고. 이상해요.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많이 돈 받았다 그러더라만. 그죠. 난 안 받았다. 안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은 욕 먹겠어요. 너무 힘들죠. 이거 천하장사 먹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합니다. 지금 남자라면 스타벅스도 못 먹고 이거 티오 이거 먹고 있고. 국산 커피 마시고 지금 국산 소시지 먹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브랜드 안 보이게 이렇게 놨다 잘. 저도 계속 안 보이게 하고 있어요. 무의미하다 진짜. 하여튼 참 문화예술계는 앞으로 뭐 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도 신났고 이젠 더 신나는데 재미난 거는요. 요거 포인트인데 요 얘기는 하고 싶다. 포인트 뭔가 하면 뭔가 그동안 반정부 활동을 하거나 네. 반정부 만화, 반정부 노래 막 이런 걸로 개념 소리를 듣던 연예인들은 당분간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분들은 나라 비난할 나라가 없네요. 기득권이지. 자기들의 기득권. 그 사람들 기득권을 막 비난하는 걸로 엄청나게 팬들도 누리고 정의로운 옷을 그렇죠.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떡할까? 난 참 궁금해요, 그게. 그러게요. 여태까지 계속 기득권을 까면서 뭔가 어떤 본자가 되신 분은 이제 어떡할 건가? 편을 들 건가 갑자기? 좀 그런 건 좀 궁금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또 우리가 5년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 이게 잘 되지 않을까? 갑자기 기득권에 핍박받는 가서 1번 찍어야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선거 방송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뭐 문화예술은 잘 될 것 같아요. 신나게. 본인들 위주로 신나게. 예, 뭐 정치색으로 뛰었던 분들은 조금 오히려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죠. 안 뛰었던 분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요새 좋아요. 요새 웹툰 작가들도 많이 번대요. 아 역시 고액 웹툰 작가. 나만 빽. 저희가 지금까지 문통령이 되면 뭐 5년 뒤엔 뭐 어떻게 될까 이제 말씀드리면서 간접적으로 그것과 반대되는 게 문통령이 되면 그럴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건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재미로 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 의심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거 같아요. 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 좀 저쪽도 좀 집권하면 어떠냐. 나라만 안 망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뭔가 큰 일만 없었으면 조금 어려워지고 네. 국민들도 좀 깨닫고 그렇죠. 아 이런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거 알고 그런 좋은 시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선거가 있다. 그동안 뭔가 정말 나라가 홀랑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우리가 뭐 이렇게 탄광가 있고 이런 일만 없으면 괜찮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저도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보면은 이상한 정책들을 막 쓰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힘들게 하는 정책이고 하는데도 어쨌거나 나라를 다 생각한다고 하고 네. 있으니까 뭐 설랑 막 들어먹거나 없어지지는 않겠지. 없어지진 않겠지만 뭐 힘들어질 것 같다. 아유. 이제 뭐 이제 그런 말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타깝네. 안타깝네. 네.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 대한민국 5년 뒤를 예측해보는 이 방송이 성지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최종부 윤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